유베스 크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문화생활 즐기기 딱 좋은 10월 아우름 미팅으로 인사드리는 진행자 황봄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서민국입니다. 크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방금 문화생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강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문화생활 즐기기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을 문화생활하면 독서, 여행, 음악 등이 생각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섬에서 진행하는 재즈 페스티벌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 달에는 월초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가보진 못했습니다. 자라섬은 캠핑하러 가기도 좋은 곳이라고 하던데 겸사겸사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가을하면 단풍이잖아요. 요즘 단풍이 한창이라서 그런지 어딜 가나 등산객들로 붐비더라고요. 크루 여러분들은 이번 가을 어떤 문화생활 계획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10월 아우름 미팅의 테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유베이스 웨이 1년의 변화입니다. 이번 달은 작년 10월 송기용 대표님의 취임 이후 1년이 되어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대표님의 취임 이후 정말 다양하고 많은 변화가 있어 왔었는데요. 달마다 소개해 드리기도 했지만 1주년을 맞아 과연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함께 했었는지 다시 한번 쭉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강사님, 아젠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주요 아젠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송기용 대표님의 취임 이후 정의된 뉴베이스 웨이의 시작이죠.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와 근무 환경에 대한 투자, 이어서 조직 체계 정비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있어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 사내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왓츠고잉온입니다. 말레이시아 유베이스 아시아의 법인 설립 소식, 여의도 디지털센터에서 진행한 임직원 가족 초청 불꽃 축제 행사, 한국 품질 만족도 1위 고객 만족 브랜드 수상 소식, 유베이스 소속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직원 포상입니다. 이번 달은 월 포상자에 더해서 분기 포상자 발표도 함께합니다. 마지막은 오랜만에 진행되는 CEO 인사이트입니다. 대표님의 이 가을 크루를 위한 메시지와 함께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10월 아우름 미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직무와 콜센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가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인식전환 프로젝트. 바로 브랜드 캠페인 영상이 유베이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스터머 케어 서포터즈라는 직무의 정의와 함께 차별화된 유베이스의 철학과 투자, 그리고 압도적인 근무 환경 등을 소개하고 현직 상담사들의 실제 인터뷰 등을 통해 유베이스는 다르다, 유베이스라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유튜브를 즐겨보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 리포터와 함께하는 듯한 복지 뽀개기 영상과 브이로그 영상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음은 유베이스 공채입니다. 이 또한 컨택센터 기업 최초로 상담 직군 공채 모집이었죠. 유베이스 공채 제도는 입사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상담 직원의 역량 강화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차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네, 공채 합격자들은 장장 3개월간의 교육기간이 진행된 이후 실무에 투입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질 높은 업무 스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크루 여러분들도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 소통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직원 맞이 이벤트입니다. 지난달 아우름 미팅에서 다뤄지기도 했었지만 이 행사는 사실 송기용 대표님의 취임 이후 대표님의 제안으로 처음 진행된 행사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직접 만나 서로 격려와 인사를 나누고 핫팩, 초콜릿 등 기분 좋게 하는 선물들을 나눠드리고 있죠. 임직원분들과 함께 리더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 크루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연진들과 함께 직접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눔으로써 회사에 대한 친밀감과 자부심이 고취되는 소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크루 소통 강화를 위한 이벤트로는 창립 기념으로 진행된 CEO께 물어보세요 라는 댓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크루가 직접 대표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면 선정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표님께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로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따로 요청드린 부분이 아닌데도 대표님께서 모든 댓글에 직접 일일이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답글을 달아주신 시각이 새벽 2시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는 글을 남긴 한 임직원에게 대표님께서 책을 선물하기로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수기로 작성하신 카드와 함께 직원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서 책 선물을 하셨다고 하죠. 총 2분이 선물을 받으셨는데 2분 너무너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임직원이 대표님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직접 만나 뵙는 일이 자주 있지 않잖아요. 송기용 대표님의 직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철학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올여름을 뜨겁게 달군 장안의 화제. 바로 컨택센터 업계 최초로 시도된 웹드라마 콜 때리는 그녀들의 제작 이야기입니다. 콜센터가 웹드라마 제작이라니 들어보셨나요? 청장년층 구직자와 UBS에서 근무하는 상담 직원 대다수가 MZ세대이기에 그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로서 웹드라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웹드라마 콜 때리는 그녀들. 여러 뉴스 기사들을 통해 화제였는데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근무지는 UBS 부천 드림센터 내부에서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 시설이라고 자랑할 만한 내부 모습들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저도 지인들에게 자랑하느라고 2~3번은 같이 본 것 같습니다. 일명 콜대녀라고 불리는 우리 유베이스 웹드라마는 개봉 당시 각종 다양한 사내 이벤트를 통해 많은 임직원분들이 당첨 혜택을 누리셨습니다. 저도 콜대녀 한정 머그컵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네, 당시 조회수나 댓글 반응들이 역대급으로 폭발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추가로 가장 최근 소식이죠. 10월 20일 뉴스기사 보도를 통해 저희 유베이스 웹드라마 콜 때리는 그녀들이 베트남으로 수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유베이스의 컨텐츠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인프라와 근무 환경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선 기존 센터명의 변경과 함께 신규 센터들의 명칭이 어떠한지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베이스웨이의 비전이 시작된 꿈의 요람, 부천 드림센터. 복잡한 도시 속 휴식이 되는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의 공간, 용산 그린센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컨택센터의 미래, 여의도 디지털센터.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사조 정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지역 확산의 시작, 부산 피닉스 센터. UBS의 모든 센터를 아우르는 세상의 중심, 서울 아우름 센터. 용산 드래곤 센터가 종료되고 11월에 새롭게 문을 여는 서울 아고라 센터. 서울 아고라 센터는 다음 달 아우름 미팅에서 인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송내 센터가 아닌 드림센터, 을지로 센터가 아닌 아우름 센터라는 정식 명칭을 자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송기용 대표님의 취임 이후 그동안 인프라와 근무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드림센터 리노베이션입니다. 입구에 스탠딩 간판, 가로등 배너, 옥상 간판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관의 대형 현수막입니다.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작성된 문구와 함께 벽면을 화사하게 밝혀줍니다. 추후 새로운 버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과 인포데스크의 리노베이션이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부천 드림센터의 직원맞이 행사는 이 정문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유베이스 크루라면 출근길에 정문 쪽 이용을 습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아우름 미팅에서 소개해드렸죠. 부천 드림센터 1층 카페 갤러리입니다. 카페 갤러리라는 이름 그대로 미술 작품이 전시되는 갤러리와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전시되는 미술 작품은 유베이스 소속 장애인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유베이스 크루분들에게만 무료 커피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일회용품을 차츰 줄여나갈 예정으로 텀블러를 이용할 시 근무 층과 상관없이 무료 커피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순차적으로 오픈된 신규 센터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월 21일 오픈된 여의도 디지털 센터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 파크원타워 빌딩의 환상적인 뷰를 자랑하고 있는 곳. 유베이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는 컨택센터의 미래다운 모습입니다. 다음은 4월 26일 부산 피닉스 센터의 오픈입니다. 피닉스 센터는 부산 남부 지역 최대 규모 총 6층 단독 건물로서 1층에는 카페와 라이브러리 등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우수한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채용을 적극 추진해 취업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채교육으로 저희도 부산 피닉스 센터를 방문했었는데 단독 건물이라서 그런지 보안의 걱정도 덜하고 좀 더 편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 보였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도 우리 회사 단독 센터가 있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은 6월 7일 대망의 서울 아우름 센터의 오픈입니다. 유베이스의 본사, 유베이스 세상의 중심, 서울 아우름 센터는 서울 시내 중심부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픈 행사가 있던 날 유베이스 역사상 최초로 기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송기용 대표님께서는 유베이스웨이의 비전과 미래 전략을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서울 아우름 센터에는 컨택센터 최초로 운영되는 전략적인 신모델 오피스가 구현되어 있는데요. 플렉서블 모델, 엑스퍼트 모델, 스마트 모델입니다. 이곳은 단순 인테리어가 아닌 실제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순으로 신규 센터들의 오픈 현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는데요. 와, 정말 숨가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조직 체계의 변화입니다. 지난 8월 8일 대표님께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조직과 직급 체계의 변경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컨택센터 업계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주도권을 찾고자 하는 매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의지의 표현이자 정명, 유베이스웨이를 정착시켜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변경을 통해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도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BPO 연구소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리더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팀장을 위한 탑건, 그룹장을 위한 더 플라이트, SV를 위한 점프 스타트, 이렇게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직급별 슬로건도 함께합니다. 이 슬로건은 업무용 PC 화면 보호기와 좌석 명패 디자인에도 적용이 되어 배포된다고 합니다. 네, 교육 후기를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 같아서 BPO 연구소의 일원으로서 매우 뿌듯한 심정입니다. 유베이스웨이의 방향성을 알게 되었다. 시야가 넓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SV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등 평균 만족도 약 88점에 달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크루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돌아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유베이스 변화에 대한 외부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언론에도 더 많이 조명되고 고객사도 타 업체와 차별화된 유베이스를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유베이스의 크루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심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베이스 크루 여러분들의 관심인데요. 유베이스 원래 행사가 기존 오렌지 미팅에서 아우름 미팅으로 개편된 이후 조회수나 댓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우름 미팅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변화를 체감한 크루분들의 반응을 이러한 주요 댓글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곳의 센터가 여러 가지의 컨셉으로 다양화되어가는 유베이스인데요.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더 긍정적인 효과로 바뀌면 좋겠어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근속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유베이스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이 정말 남다릅니다. 네, 유베이스웨이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컨택센터 산업의 표준을 정립하면서 서비스업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여정입니다. 크루 여러분들도 이러한 유베이스웨이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가장 최근 사내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왓츠 고잉온입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유베이스 아시아의 법인 설립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뉴베이스 아시아 센터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이번에 송기용 대표님께서는 말레이시아 센터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현지 언론과 국내 언론에도 기사를 통해 유베이스의 해외 법인 설립 소식을 전하며 2025년까지 말레이시아 3대 BPO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상식과 케이터링 등이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도 함께 참석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디지털센터에서 진행된 리더 대상 임직원 가족 초청 불꽃축제 행사 소식입니다. 이 행사는 당일 인근의 복잡한 교통 상황과 센터 내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팀장 이상 임직원 가족들이 초청되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3년 만에 재개된 세계 불꽃축제 일정에 맞춰 10월 8일 토요일에 진행된 행사 현장의 불꽃축제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잠깐 보실까요? 와, 이거 피나는. 네, 가지런하게 준비된 음식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님을 이겨라 라는 특명으로 단체 가위바위보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불꽃축제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어 1시간 반 정도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네, 다음은 유베이스 수상 소식입니다. 유베이스가 한국 품질 만족도 1위에서 고객 만족 브랜드 컨택센터 부문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번 2022 한국 품질 만족도 1위에서 총 57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소비자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적 심사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업들의 우수성을 공정하게 평가해 최종 집계된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라고 합니다. 유베이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왓츠고잉온 마지막 소식은 유베이스 소속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 소식입니다.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경기에서 수영의 이계훈, 이관수, 이종수, 위경자, 당구의 송민, 유민탁, 이기삼, 테니스의 이강문, 탁구의 한경미, 김춘화, 준희, 론볼의 유승현, 김상보, 김광중, 이두희, 조영길.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에 1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음악과 미술 분야가 아닌 유베이스 소속의 장애인 운동선수들에 대한 소식은 이번에 처음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아우름 미팅 왓츠고잉온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수 직원 포상 소개입니다. 이번 달은 월 포상인 스타플레이어와 분기 포상인 올스타가 함께 발표되는 달이죠. 먼저 월 포상자 명단입니다. 선정되신 총 30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15명의 분기 포상자 명단입니다. 분기 포상자는 올해 4월부터 매월 선정된 우수 직원들 중 공식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신 분들로서 혜택도 더욱 풍성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정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10월 아우름 미팅 끝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베이스 웨이 1년의 변화 어떠셨나요?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얼핏 지나쳐버린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왜 필요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모든 것은 유베이스 크루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끝으로 송기용 대표님의 CU 인사이트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철학이 담긴 실제 여행기와 크루 여러분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베이스 아우름 미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베이스 크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와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미 여행 계획을 잡으신 분도 있고 또 슬슬 기지개를 켜면서 코로나 이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목적지를 고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서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사람, 또 색다른 음식을 맛보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환경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행의 또 다른 묘미는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우하거나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 크루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유럽이랑 중동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사이에 잠깐 이집트를 들르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카이로에서 머무는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피라미드와 박물관, 나일강 등을 돌아보기 위해서 공항에서 택시를 대절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고 또 파피루스 만드는 동네에 들렀다가 점심시간이 다 돼서 현지 시장에서 양꼬치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안내하는 대로 길가에서 숯을 피우고 고기를 굽는 이집트식 포장마차 같은 곳에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구두를 닦으라고 와서 조르는 겁니다. 어차피 오후에 비포장 도로며 사막이며 걸어다니는 일정이라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려는 순간 택시기사가 자기 구두를 벗어주면서 저보고도 구두를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반강제로 신발을 거의 뺏기다시피 내줬습니다. 다음에 드는 걱정은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까 였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죠. 현지에서 구두 닦는 요금 어느 수준인지.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주고 싶은 만큼 주라는 겁니다. 순간 난감해지더라고요. 관광객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거 아닌가 하는 야속한 마음도 아주 잠깐 들었습니다. 다시 물어도 정해진 가격이 없으니 알아서 주라는 대답만 돌아오니까 그냥 한국에서 구두 2켤레 닦을 만한 돈인 $10 정도의 현지 화폐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는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띠면서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그래서 행복하는 표정을 보니 나도 좋다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지불한 돈이 당신에게 부담이 되는 돈이냐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코멘트가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당신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하고 깨끗한 구두를 신고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저 소녀는 돈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고 또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동생들 간식거리라도 사줄 거고, 동생들도 하루 종일 행복할 거고,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니까 저 소년의 부모도 덩달아 흐뭇한 하루를 보낼 거다. 그 순간 우리가 익숙한 현대화된 도시 생활에서의 방식으로 공정 가격이 얼마일까 짐작하려고 노력하고 바가지 있을까 우려하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시 기사가 마치 이집트의 현인처럼 보였죠. 그 이후로도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면 늘 그때 생각을 하며 조금씩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의외성, 그리고 새로움이 주는 흥분, 때로는 발견하게 되는 깨달음의 순간들이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올가을 길든 짧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자신만의 길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저는 단풍이 깊어가는 북한산 둘레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